네, 안녕하세요. 임TV입니다. 오늘 일요일이죠? 네, 비가 오려고 구름이 껴 있는데, 비가 온다고 했는데, 네, 오늘 비가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보통, 예측 매매, 네, 예측 매매하고 대응 매매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주식을 모를 때는, 그, 대응 매매를 많이 합니다. 대응 매매를. 네, 그리고 주식을 아는 분들은 그 예측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예측 매매를 많이 합니다. 아, 뭐 어떤 게 옳다, 그러다 얘기하기를 이전에 보통 대응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대응 매매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대응 매매도 안 하고 예측 매매도 안 하고 그냥 막연히 투자하시는 분이 많죠. 그냥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사놨다가 빠지면 손절을 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안다 하는 분들은 이제 손절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손절을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손절이 좋은 건 줄 알고 손절을 하려고 대듭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분은 손절도 안 해요. 손절도 안 하고 그냥 뭐 지켜보고 있다가 손해 보면 막 어떻게 하다가 손실이 좀 커지면 그냥 뭐 이제 포기 상태가 돼가지고 마냥 기다리는 거죠. 네, 그 이제 완전 이제 그 완전 초보들이고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이 있죠. 뭐 손절이 어떻고 해가지고 조금 아시는 분들, 차트도 조금 볼 줄 알고 주식에 대해서 조금 안다 하는 분들은 이제 손절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빠지면 이제 손절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손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주식의 고수분들 있잖아요. 주식에서 수백억을 벌고 그 큰 돈을 버는 예를 들어서 워런 버핏 같으신 분이라든가 슈퍼개미 이런 분들은 절대로 그 예측 매매하고 대응 매매를 두 개를 다 하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예측 매매를 많이 합니다. 대응 매매보다. 근데 대응 매매는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대응 매매라는 거는 시장이 무너질 때, 네, 그때 대응을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보다는 시장이 무너질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또 시장이 급등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때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 대응이 중요하지 않아요. 평상시에 대응한다는 거는 주식에 대해서 모르니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주식에 대해서 알면 어느 정도 그 종목도 볼 줄 알고 하면은 그 대응 매매를 하질 않습니다. 대응 매매를 절대 하질 않아요. 그 예측 매매를 합니다. 예측 매매. 왜냐면 알기 때문에 예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면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항상 예측 매매를 하거든요. 대응 매매는 이제 그 폭락장 때 대세 하락이라든가 대세 상승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만 대응 매매를 하고 평상시에는 절대 대응 매매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게 없잖아요. 손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써니전자라는 건데 어제 이제 안 시장님이 이렇게 된 다음에 반대로 이제 안 시장이 아니구나. 박 시장님이 된 다음에 안철수 테마주가 급등을 했잖아요. 안랩하고 써니전자가 급등했는데 이 안철수 관련주라 그래서 그렇거든요. 어제 급등을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4,080원에 마감을 했는데 써니전자가 이게 안철수 관련주거든요. 제가 이 종목을 2012년도에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이게 월봉이거든요. 주봉이 아니고 이제 빨리 볼 수 있어서 월봉으로 놨는데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제가 이걸 2012년도 8월 달 정도에 9월 달인가 8월 달 정도에 700원대부터 매수가 들어갔어요. 700원대부터. 왜냐면은 이 종목을 제가 그때 이 종목의 적정가가 2,000원짜리 했었거든요. 2,000원. 써니전자가 2,000원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700원까지 떨어졌길래 그러면은 지금 사놓으면은 2,000원만 가면 3배, 37은 20일이니까 3배는 먹을 수 있는 종목이구나 해가지고 700원대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700원대.
700원대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게 얼마까지 빠졌냐면은 400원을 깼어요. 400원을. 300, 그때 보면 일봉 보면 다 나옵니다. 지금 월봉 보면은 지금 이렇게 딱 찍으면은 대충 이걸 대면은 350원까지 찍히는데 300원대에는 하루가 이틀밖에 없었고 300원을 잠깐 깼다가 그 며칠 안 깼거든요. 300원은. 400원까지 내려갔다고 치면은 제가 700원대부터 사가지고 2차 매수가 400원대에 들어갔어요. 2차 매수 400원대. 그러니까 500원대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계좌를 한 15개 정도 운영할 때 했었어요. 계좌를 15개 정도. 한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15개 정도. 그러니까 한 20개는 안 되고 한 15개 조금 넘으려나 그 정도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중엔 제 계좌도 있었고 제 계좌 아닌 게 더 많았죠. 왜냐면 제가 주식에서 잘 나갈 때고 돈을 많이 벌 때니까 주위에서 해달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내 계좌 좀 해줘라 해가지고 그건 남의 계좌를 열 몇 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다 돈을 많이 벌어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친구누마 계좌도 하나를 했었는데 제가 운영을 해줬는데 그 돈이 좀 많았었죠. 그때 한 뭐 2, 3억 되는 계좌 했으니까 2, 3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여러 개를 했었는데 700원대 매수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500원대 또 매수한 분도 있어요. 그때 500원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400원을 깨길래 또 매수를 했습니다. 400원을 깨길래 매수해가지고 이 당시에 평균 단가가 좀 높은 사람은 500원, 낮은 사람은 이제 뭐 400원대도 있었고 그렇죠. 700원대는 없었고 추가 매수를 했으니까 내려갈 때 500원에 매수하신 분 평균 단가는 이제 400원을 깨가지고 3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손실률이 얼마냐면은 엄청나요. 손실률이 그 당시 보면은 한 40% 손실이 나옵니다. 40% 손실이 나와요. 반도막은 안 나오더라도 추가 매수했으니까 500원이니까 300원 깼으니까 거의 40% 가까이 나왔거든요. 손실률이 순간적으로. 그럼 1억이면 4천만 원을 까먹은 거예요. 1억이면은 일반 거시 초보자들이 볼 때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사놨어요. 소유전자를 제가 이 당시에 돈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 한 계좌에 보통 20만 주 사놨으니까 엄청나잖아요. 20만 주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한 20만 주 사놓고 없는 사람은 이제 한 뭐 3만 주, 4만 주, 5만 주 뭐 이렇게 사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한 4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은 한 1천만 원치 사놓고 뭐 2억 되시는 분은 제가 막 한 6천, 7천만 원치 사놨거든요. 그리고 1억 원치 사는 분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 당시에 워낙 좋아가지고 좋은 게 없었어요. 이 정도 좋은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최고 좋아 보였었거든요. 이 당시에 삼성제약도 이제 사놨었는데 제가 삼성제약은 바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수익을 많이 봤는데 이 종목은 8월달이나 9월달에 사는 게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9, 10, 11, 12, 1, 6개월 동안 안 올라가더라고요. 1, 2, 2월달까지. 그러니까 1, 2, 3, 7개월이나 3, 겨울이 다가도록 봄이 오도록 안 올라갔어요. 이 종목이 계속 빠졌어요. 700원대부터. 빠졌는데 겨울에 이제 써니전자 회장님이 있죠. 회장님하고 사모님이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300원, 400원 할 때 최저가에 하더라고요. 자기 회사가 그냥 너무 싸니까 자사주 매입을 한 거죠. 이때 한 3억 원어치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뜨더라고요. 그때 공시 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뭐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거고. 자사주 매입했다고 뜨더라고요. 그 회장님들도 이제 싸니까 자기도 회사 싼 줄 알고 사는구나. 딱 느낌 오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양봉이 나오잖아요. 양봉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대자 양봉이 나오기 전에가 얼마냐면 다시 700원이 됐습니다. 700원이죠. 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서서히 올라가가지고 한 3개월 됐어요. 이때가 몇 월 달이냐면 4월 달, 4월 초, 3월 말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저가에 사신 분들은 수익이 좀 낮고 고가에 사신 분들 평균 단가가 500원이기 때문에 다 수익이 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 종목을 400원대부터 계속 투자하신 분들이 갈궜습니다. 저를 엄청 갈궜어요. 이때 그것도 주식이냐, 뭐 200원, 뭐 400원, 500원짜리 그것도 주식이냐. 왜냐면은
같이 주식을 이때 같이 주식을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모르니까 겁나니까 맨 삼성전자, SK, 뭐 텔레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형주 블루칩만 사놨어요. 이런 건 못 삽니다. 못 사요. 그러니까 수익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손실은 별로 안 클지 모르지만 수익이 없어요. 수익이 별로 나질 않습니다. 계속 갈궜는데 이때 올라갈 때 너무 갈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본전이 오고 수익이 났거든요. 한 7천 버는 분도 있고 3천 버는 분도 있고 1,000도 버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갈구다 보니까 이걸 안 팔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을 이 종목이 이제 900원까지 갔다가 다시 700원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다 900원까지 가니까 수익률이 상당히 커지다가 다시 700원 내려오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번 분은 한 1억 5천 벌었다가 갑자기 뭐 한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 8, 9천만 원까지 떨어지고 한 예를 들어 1,000만 원 벌었던 분은 한 뭐 5, 600, 뭐 6, 700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또 긴장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목표가는 2,000원 했었는데 목표가 갈구고 막 그러니까 안 팔 수가 없어가지고 다 정리를 했는데 싹 정리하고 나니까 그냥 대자 양봉이 나오면서 그날 상한가를 치면서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한 달 만에 거의 이게 5,000원까지 갔어요. 보이죠? 한 달 만에 거의 5,000원까지 가가지고 이게 10,000원까지 찍었습니다. 정확하게 1,500원을 찍었어요. 1,500원 찍고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한 4,000원 정도 갔을 때 서인전자 회장님하고 사모님이 자사주 매입한 걸 팔았더라고요. 네, 팔아가지고 공시가 떴습니다. 이때 공시 다 나와요. 30억을 벌었대요. 30억을. 30억을. 3억 원치 사가지고. 10배 먹은 거죠. 4,000원 뜨니까 400원대 사가지고. 계산 딱 나오잖아요. 10배 먹고 정리를 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00원이 목표가였었는데 만약에 2,000원에만 팔았어도 엄청나게 벌었죠. 2,000원. 워낙 많이 사놨으니까. 그 회장님들보다 훨씬 많이 사놨거든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먹었는데 2,000원에 팔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안 팔았으면. 왜냐하면 1,500원대에 호재가 떴어요. 1,500원대 안철수 관련주다 공시가 뜨면서 이때 안철수가 처음 대통령 출마할 때이기 때문에 인기가 엄청 났었잖아요. 순식간에 5,000원까지 올라가더니 1,500원에서 그냥 10,000원 찍었습니다. 10,000원 찍었어요. 10,000원은 그만두고 5,000원에만 그 회장이 팔 때 5,000원에만 팔았으면은 2,000원에 팔 리가 없죠. 안철수 그 관련주로 떠가지고 급등하고 날라가는데 2,000원에 팔을 리가 없잖아요. 목표가는 2,000원이지만 5,000원대만 같이 팔았어도 이때 50억을 벌었습니다. 최하가 50억을 제 거에서만. 남들 거 버는 거 생각하면 엄청나게 버는 거죠. 다 합하면 100억 이상 버는 거죠. 여기서만. 그래가지고 이 종목을 놓친 겁니다. 지금도 이 안철수만 보면 지금도 4,000원이잖아요. 지금도 4,000원. 영원히 이제 400원은 안 갑니다. 가지를 않아요. 이 종목은. 이 종목만 보면은 지금도 네, 막 옛날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종목이 가장 대박이 났던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 이 종목만 보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큰 돈은 하늘이 도야 보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듭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대응 매매를 했다면은 700원에 사가지고 만약에 대응 매매를 했다면 손절을 다 했죠. 네. 600원, 500원대. 왜냐하면 700원짜리는 100원만 떨어져도 손실이 상당히 큰 거예요. 600원 떨어지면은 500원까지 떨어지면은 그때는 뭐 손실들이 엄청나죠. 500원까지 떨어지면은 7천만 원이면 2천만 원 까먹는 겁니다. 지금 대덕은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대덕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떨어진 거예요. 거의 가만히 있으면 거의 반도막이 난 거잖아요. 300원 찍었으면 추가 매수를 했으니까 그렇지 안 했으면은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왜냐하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이 벌어보고 그런 식으로 많이 벌었다고 했잖아요. 많이 까먹었다가 많이 벌었다고 했잖아요. 기다려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런 버핏이나 큰 손들은 다 그런 식으로 돈 버는 겁니다. 그래 대응 매매를 하게 되면은 절대 벌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벌 수가 없습니다. 대응 매매는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나 10%, 20% 이렇게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응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대응 매매를 하지 절대 아는 사람들은 이 주식이 아무리 떨어져도 절대 대응 매매를 안 합니다. 주식을 알기 때문에 편안히 기다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얘기했죠. 주식을 혼자 해야 된다고. 여럿이 같이 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하수도라고 같이 하게 되면은 옆에 해방을 넣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제대로 정석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석 투자라는 거는 본인 생각, 네, 그 주식의 그 종목의 그 정석대로 움직이는 게 정석 투자예요, 여러분들. 그럼 모를 때는 예측 매매를 할 때는 참 그 대응 매매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딱 정해놓고 해야 돼요. 내 주식에 대해서 모른다. 뭐 대응 매매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대응 매매도 대응 매매대로 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대응 매매를 하시려면은 딱 정해놔야 됩니다. 손절가를 딱 정해놔야 돼요. 나는 손절가 3%다. 나는 5%다. 딱 정해놓고 무조건 3% 빠지면 손절, 5% 빠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말이 손절이지 이제 까먹고 파는 거죠. 무조건 까먹고 팔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서너 번 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손실률이 상당히 크죠. 네. 그렇게 손절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겁이 나요. 주식 사는 게. 주식 사는 게 겁이 나가지고, 손이 떨려요, 손이 떨립니다. 저도 초창기 때 하도 까먹어가지고 3, 4년 때 까먹고 3, 4년 동안 주식 벌어보지 못했다겠죠? 이게 주식을 사면 이제 겁이 나요, 겁이. 이게 조금만 빠지면은 지금 그 주식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가지고 조금만 내려가도 그냥 상당히 겁을 먹습니다. 왜냐면은 많이 까먹어가지고 뭐 보고 놀래, 자라보고 놀래면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이게 조금만 빠지면 그냥 막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전화하고 막 카톡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면 얼마 안 빠졌어요, 매수가에서. 조금 빠졌습니다. 뭐 5천 원짜리가 200원밖에 안 빠졌는데도 이거 지금 빠지는데 어떻게 이런 분이 있거든요. 500원짜리 하루에도 5천 원짜리 하루에도 500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도. 그 200원, 300원만 빠져도 사고 이거 사서 지금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심리가 엄청나게 약한 거죠. 막 겁이 하도 많이 까먹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보면은 진짜 까먹기도 많이 까먹었어요. 보면은 1억이 뭐 2천, 3천밖에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해봤고 옛날에 당해봤고 느껴봤기 때문에 저도 손을 한번 떨어봤거든요. 초보 때. 한번 딱 떨어봐서 주식을 딱 매수를 하자마자 손이 떨리더라고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주식을 하려면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안 사고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기는 사야 되는데 하도 까먹으니까 이 주식이 사면은 빠질 것 같고 안 사면 갈 것 같아요. 초보자들은. 안 사고 있으면 저 주식이 꼭 올라갈 것만 같습니다. 근데 막상 사면은 겁이 나가지고 이 막 주식이 막 빠질 것 같아요. 그건 초보자들입니다. 심리가 엄청나게 불안한 거죠. 심리가 불안해서 그래요. 네. 그런데 고수들은 수익을 많이 내봤기 때문에 빠져도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딱 합니다. 예측을 하고 주식을 사요. 애초에 살 때, 이 주식은 얼마까지 빠질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얼마까지 빠지면 더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주식을 들어갈 때는. 그 슈퍼개미라는 분, 제가 저번에 얘기해본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예측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대응하는 거는 하락할 때, 폭락장 때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해 대응하는 거고, 평상시는 주식을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초보자들 대응하는 거고, 주식 모르는 사람들 자꾸 손절하러 가는 거지. 손절이라는 거는 그건 까먹고 팔으라는 겁니다. 손절 한 3번, 4번 해봐요. 계좌. 금방 반도막 난다겠죠. 그다음부터는 손절도 겁나서 못 합니다. 근데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성제약도 그랬고 예전에 종목이 많아요. 한두 종목이 아닙니다. 그 시멘트 관련 업체 쌍용량인가 뭐 그것도 그렇고. 네, 쌍용량이 말고 또 하나 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종목도 3,000원대 들어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3,000원대 들어간 게 2,300원까지 빠지더라고요. 2,300원. 그러면 700원 빠졌으면은 손실률이 자그마치 25%, 30%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빠지는 겁니다. 그게 3천만 원치 사면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은 5천원만 원치 그런 거 사면은 보통 뭐 한 1,000만 원, 1,500만 원 까먹어요. 그럼 못 견딥니다. 팔아야 돼요. 그거를. 그 종목도 제가 하도 같이 사무실에서 하던 그 친구로마가 그때 친구도 있었고 이제 학교 동창도 있었고 많았었는데 하도 갈고 싸가지고 팔았는데 1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 종목이 18,000원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예측 매매 치고는 조금 올라간 건데 보통 그 당시는 뭐 10배, 제가 50배, 옛날 루브도 1,000원짜리가 5만 원 찍었으니까 50배, 네, 50배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런 종목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제약주 같은 거 이런 거 제약주 무슨 뭐 약 개발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신라젠 모양 잔뜩 부풀려 올려놓고서는 나중에 폭망하게 만드는 거 제약주들이나 가끔 그런 거 있지. 제약주도 많이 가요. 10배. 지금 이런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10배, 20배, 50배, 30배 이런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큰 손들 있잖아요. 슈퍼개미가 많이 탄생을 했잖아요. 저도 그때 슈퍼개미를 탄생했어야 만든 건데 그 여러 사람과 같이 한 게 제가 실수를 한 거죠. 저 혼자 그냥 했어야 되는데 돈 좀 번다 하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같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약한 게 있거든요. 마음 그 부탁을 거절하고 막 이런 그런 것이가 조금 약해요. 좀 그래가지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운이 안 따르려고 나가 보니까 네, 그랬다 하고 봐야죠. 여러분들도 주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예측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측 매매는 주식에 대해서 알아야 할 수 있는 거고 대응 매매는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또 대응 매매도 주식에 대해서 알 때 하락장이 있죠. 네, 하락장, 그 대세 상승장 이런 데에서는 또 주식에 대해서 알아야 또 이게 하락장이 오는지 대세 상승이 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때는 그 대응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때만 대응 매매해야 되고 평상시는 대응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항상 대응 매매를 하죠. 네, 전혀 모르는 분들은 아주 초짜들은 대응 매매, 예측 매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놓고 빠지면 그냥 뭐 1년이고 3년이고 갖고 있는 거고 네, 올라가도 또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네, 또 먹어도 못 먹고 또 결국에는 또 손해보고 파는 경우도 있고 네, 욕심은 있기 때문에 또 네, 더 먹고 싶으니까 또 들고 있다가 그 따블 먹었는데도 손해보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따블 먹었는데도 1,000만 원치 나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는데도 손해보고 팔았답니다. 왜 손해보고 팔았냐고 물어보니까 1,000만 원 벌었잖아요. 더 갈 줄 알고 기다렸다가 보니까 빠지더래요. 그러고 이제 어제 1,000만 원 먹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800만 원밖에 못 먹었대요. 900만 원인가 800만 원밖에. 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1,000만 원 먹었었는데 오늘 좀 빠져서 800 손해본 게 아닌데 800 먹고 있는데도 그 손해본 걸 생각을 해요. 욕심 때문에. 어제 팔았으면 1,000만 원인데 좀 기다려봐야 돼. 이제 1,000만 원 되면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 파는 겁니다. 그러다 그 다음 가가지고 이게 또 다시 또 더 빠져가지고 한 600만 원밖에 못 먹었어요. 1,000만 원 먹었어요. 그럼 더 못 팔아요. 이거 어제라도 팔을 걸. 그럼 못 팔면 이게 또 반도망 났잖아요. 사실은 600만 원 벌고 있는데 그 버는 건 잊어버리고 손해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본 것만. 400만 원 빠진 것만 생각해요. 600만 원 벌고 있는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도 어제 100만 원 먹었다가 50만 원, 10만 원 먹고도 팔았는데 쭉 내려가가지고 못 챙기는 왜 먹은 거를 챙기지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요. 다시 또 800만 원까지 올라가가지고 다시 또 800이 수익이 났습니다. 네, 그럼 팔아야 되는데 너무 올라가네. 이제 또 저번에 1,000만 원 먹으면 팔아야지. 또 안 팔아요. 또 거기서 또 팔아야 되는데 또 안 팝니다. 거기서. 그러다 욕심 때문에 또 빠져요. 다시 600이 와요. 그럼 그냥 팔을 걸 이렇게 하다가 또 안 팝니다. 그러다 이게 또 400 오고 300 오고 하면 그때 가면 진짜 못 팔아요. 이제 1,000만 원 먹었었는데 이게 뭐야 하다가 못 팔다가 나중에 본전 오잖아요. 본전 오면 그냥 어제라도 팔을 걸 그랬네. 이렇게 하다가 나 손해보면 이제 하다가 결국엔 손해보고 승질 나가 그냥 못 팔라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따블 먹었는데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해보고 팔았대요. 손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주식이 올라갈 때는 항상 예를 들어 1,000만 원 먹었다. 그러면 나는 이 종목을 지금 팔기 싫으면 800이면 800, 700이면 700 딱 정해놔야 돼요. 금액으로 정해놓든지 가격으로 정해놓든지 5,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올라갔으면 나는 이 종목 이거 무조건 9,000원 깨지면 판다. 8,000원 깨지면 판다. 딱 정해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8,000원, 9,000원 정해놓은 금액이 딱 깨지면 무조건 앞뒤 안 보고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000만 원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 1,000만 원이 다 내 돈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팔아야 내 돈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1,000만 원을 먹어서도 2,000만 원을 먹고 싶으면은 800만 원만 먹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종목 지금 1,000만 원 먹고 있는데 나는 800만 원 먹을 때까지는 기다릴 거야. 올라가면 더. 이건 800만 원 깨지면 팔면 되는 거예요. 800만 원만 내 돈이다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700만 원, 600만 원만 내 돈이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000도 먹을 수 있고 3,000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0배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정해놓고 기다려야지. 그냥 막연히 1,000만 원 먹었으니까 2,000 먹고 팔래. 나는 3,000 먹고 팔래 하다가 빠지면 못 팔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손해보고도 팔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이 주식을 하면 주식에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벌 수가 없습니다. 우연찮게 번다고 해도 그걸 챙기지를 못해요. 챙기지를.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할 때는 그 대응 매매를 하려면 철두철미하게 네, 하시고 그 주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대응 매매를 해야 됩니다. 예측 매매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측 매매는. 왜냐면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거 예측 매매했다가는 그냥 뭐 계좌가 그냥 팍팍 줄어들어요. 주식이 빠지는 거는 끝도 없이 빠집니다. 종목이 모르는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만 원짜리 주식이 천 원짜리까지도 빠지고 저번에 제가 종목 상담할 때 봤지 5천 원짜리가 500원까지 빠졌는데 종목 상담이 왔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500원인데도 팔으라고 했잖아요. 200원까지 빠진다고. 200원까지 빠지잖아요. 거기서도 반도막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를 때는 무조건 대응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딱 정해놓고 3%면 3%, 10%면 10%딱 빠지면 난 무조건 손절이다. 대응 매매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전문가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손절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손절을. 그 대신에 올라갈 때는 내가 3% 손절이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최소한 5% 이상 먹고 팔아야 돼요. 손절도 3%, 이익도 3% 이러면 결국에는 무조건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빠질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오를 확률보다 모르고 갈 때는 8대 1이라고 했죠. 모르고 갈 때는 네 빠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10% 이상 먹어야 되고 빠질 때는 3%, 5% 짧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네, 수익 내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줄 알면서 예측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측 매매도 처음에 다 몰빵하면 안 되고 네, 비중 조절을 잘 해가지고 추가 매수 활동을 항상 남겨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여러분들이 하면은 예측 매매를 하면은 주식에서는 네,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뭐 1시간도 더 할 수 있는데 벌써 27분이 지났는데요. 듣는 분은 27분이 상당히 길은데 얘기하는 분은 입장에서는 금방 가요. 시간이 뭐 1시간이라도 얘기하라면 하겠는데 너무 또 오래 하면 또 지루하니까 이만 마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는 나는 예측 매매를 할 수 있는가? 예측 매매는 종목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대충 네, 어느 정도 알아야 예측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했죠. 모르시는 분은 대응 매매를 해야 됩니다. 대응 매매. 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예측 매매가 가능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측 매매를 하되 네, 비중 조절을 잘 해가지고 하시면은 주식에서 네, 운이 따르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운이 안 따르면 여러분들은 노후 대책을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해서 알고 네,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좀 길 것 같아가지고 말을 좀 빨리 했거든요. 네, 말을 빨리 했으니까 제가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